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이 신라 시대는 벌써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이기 때문에 기록이 매우 부실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사도 제대로 찾기가 어려운데 일가족의 시족사를 신라 시대 걸 찾아내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일부 기록을 찾아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후백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백제는 전주를 수도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전주 최씨 상고사하고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에 토성이 어떤 게 있느냐, 이 토성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토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성씨예요.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선사시대부터일 수도 있고 뒤에 흘러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거기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의 성씨, 그걸 말하는데, 전주의 토성은 전주 최씨, 전주 이씨, 전주 유씨 등이 있죠. 말하자면 전주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붙여진 분정된 본관이다. 그러니까 전주를 거점으로 한 호족도 있고, 또 호족보다 세력이 작은 성씨들도 있고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호족들이 전국에서 발호를 함으로 해서 결국은 호족 활거로 신라가 멸망하고 후삼국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후백제는 원래 견현이 무진주회라고 공국을 세웠어요. 이때는 이게 왕국이 아니고 공국이에요. 지금 무진주는 지금의 광주죠. 그 사람이 이제 전주로 와가지고 전주를 수도로 해서 본격적으로 왕이 되어서 후백제를 건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공국을 세우고 있는 견현을 전주 호족들이 추대를 해가지고 왕으로 만들어서 후백제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주 호족들은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견현을 갖다 모셔 왕으로 만들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귀족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랬다가 이제 후백제가 고려하고의 싸움에서 패망함으로 해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삼국사기 열전 견현전을 보면은, 견현은 상주 가흥현 사람이다. 이 가흥현은 지금은 문경시 가흥읍이에요. 견현은 은근히 반란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를 모아서 서울 서쪽과 남쪽의 주와 현을 공격하니 가는 곳마다 모두 호응하였다. 인기가 되게 좋았다는 얘기예요. 서쪽과 남쪽은 대체로 전라도 지역 이쪽을 말하는 거죠. 한 달 만에 견현 아래에 모이던 무리가 5,000명에 달했다.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감히 왕이라고 칭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는 세웠는데 감히 왕이라 소리는 못했다는 얘기. 그 얘기는 공국이 되었다, 이 얘기죠. 지금 유럽에 가면은 잔잔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룩셈부르크라든지 리히텐슈타인 이쪽에 그런 데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이게 공국들이 이제 지금 발전에 그리 된 거죠. 봉건 영주들이 다스린 나라를 공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나라 때 제후들도 다 이 공국이에요. 장공이니 양공이니 전부 이런 식이잖아요. 그 공들이 세운 나라 다 이 공국.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그때부터 왕국이라 그래요. 규모가 작은 데는 다 공국이죠. 그러니까 견현이 무진주에 세웠던 나라는 왕국이 아니고 공국이었던 거죠. 견현이 서쪽 지방을 순행하다가 완산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서쪽 지방이라는 건 이제 호남 지역을
전라도 지역을 쭉 순행을 하다가 이제 완산주까지 올라가는 거죠. 완산주 백성들이 맞이해 위로함으로 인심을 얻은 것으로 알고 기뻐하였다. 인심을 얻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위로에 맞이했다는 얘기가 왕이 되라고 부추겼다는 얘기예요. 전주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돼서 나라를 세워 왕을 해라 왜 공을 하느냐 그냥 부추겼다는 얘기죠. 마침내 후백기 왕이라 자칭하고 관부를 설치해 직책을 분담시켰다. 그때가 당나라 광화 3년이요 신라 효공왕 4년이다. 근데 그때가 딱 900년이에요 서기로. 후백제 건국은 견훤이 무준주에 공국을 세웠다가 만산주를 수도로 왕국을 세워서 후백제가 됐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의 그 호족들은 견훤의 그 세력을 믿고 왕으로 추대를 했는 거죠. 결국은 완산주 호족들은 자기들이 그 후백제를 세워서 귀족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주채씨 지장록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문충공의 전주채씨 집안의 그 가문의 그 뭐 행장, 비문 이런 걸 모아놓은 책인데 지장록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위정공 정남선생 행장하는 행장이 있는데 위정공 정남선생이 누구냐면 최칠석 그 대마도 정벌을 했던 최칠석의 행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선조는 상산에서 전주로 옮겨와서 전주채씨가 됐다 그랬어요. 기선, 자, 상산, 이봉, 완산, 위, 전주인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상북도 상주에서 살다가 전라도로 와서 전주채씨가 됐다 이런 얘기죠. 또 충익공 만육선생 묘지 하는 게 있는데 충익공이 누구냐면 최양, 만육최양 이분은 말하는 거죠. 이분의 그 묘지에도 보면은 기선, 자, 상산, 이거, 우, 전주 그 선조는 상산에서 전주로 옮겨와서 살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원래 상주 살던 사람인데 전주로 옮겨왔다 이 얘기예요. 결국 문충공계 전주 최씨는 위정공 칠칠석이나 만육공 최양의 선조들인데 상산에서 전주로 이거해서 전주 최씨가 됐어요. 이게 당시는 토착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마음대로 이사를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주에서 상당히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전주로 옮겨오면 그 세력을 인정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요. 안 가는데 왜 이 사람들이 상주에서 전주로 왔느냐 이걸 한번 봐야겠죠. 이게 아주 재밌는 게 견훤이 상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견훤이 상주에서 와서 전주에다가 후백제를 세울 때 이 사람들이 따라온 거죠. 견훤을 따라서 전주로 옮겨온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문충공계 전주시 선조들은 견훤을 따라서 고향에서부터 후백제 왕을 따라온 측근 중에 측근, 견훤을 따라서 전주로 옮겨와서 그 견훤이 왕이 됐으니까 이 후백제 왕의 측근 중에 측근, 완전 고향 후배 요거죠. 이렇게 된 거죠. 후백제에서 전주채씨를 보면은 이게 전주의 호족으로서 후백제 흥국에 기여한 사람들은 토성이죠. 거기에 토착해서 살던 당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견훤을 추대를 해가지고 왕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귀족이 되는 걸 선택했고, 그 다음에 견훤을 따라서 고향에서부터 따라온 고향 후배, 견훤의 고향 후배, 이분은 토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주 최씨가 당체가 있고 토체가 있는데 당체는 견훤을 불러다가 왕으로 만들고 귀족이 된 사람들이고, 토체는 견훤을 따라서 전주로 들어온 고향 후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후삼국 전쟁은 후삼국 통일전쟁은 고려와 후백제 사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때 생긴 트라우마라고 후유증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가지고
고려시대 가서 무지무지 고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고려사 세가 태조 10년 927년에 보면은 태조가 친히 정예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동수, 지금의 대구예요, 근헌을 맞아 싸웠다. 큰 전투를 벌였으나 전세가 매우 불리하여 태조가 후백제 군에게 포위당하여 다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장 신순겸과 김락이 혼신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모든 부대가 크게 패하였으며 태조는 간신히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팔공산의 그 유래가 전해오고 있죠.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이 대패를 했어요. 그 태조는 병졸하고 옷을 바꿔 입고 변복을 해가지고 이제 병졸이 탈영하는 것처럼 해서 탈출을 해서 살아나왔는데, 신순겸이 태조 옷을 입고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태조 대신 죽었죠, 거기서. 그리고 그렇게 죽은 전몰 장군 8명을 기념해서 팔공산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죠. 근데 고려하고 후백제 사이 전쟁은 대부분이 경상북도 지역에서 일어나요. 경상북도에서 싸움을 다 벌이는 거죠. 고려사 세가 태조 15년 932년에는 근헌의 해군 장군 생애, 그러니까 후백제죠, 후백제 해군 장군 생애 등이 대우도로 쳐들어와서 약탈했다. 대우도는 황해도에 있어요. 대광 만세 등에게 구원하라 명령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후백제가 그 고려 수도 부근을 공략한 거죠. 근데 고려의 수도가 그 개성이죠. 근데 개성 바로 옆에 있는 지역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염주, 백주, 정주를 약탈을 해요. 이거 대우도는 옹진반도 동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도 공략을 하고, 근데 고려 수도 송도가 위태로운 상황이 돼요. 그리고 해로가 막혀서 배가 밖으로 못 나오는, 말하자면 해상봉쇄가 되어버리기도 해요. 고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죠. 30여 년간 이런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많이 남게 되는 거죠. 후백제와 전주 최씨는 호족 전주 최씨, 전주 이씨, 전주 유씨가 근헌을 추대해서 후백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후백제 귀족이 되는 전략을 추구를 했는데, 후백제가 패망함으로 해서 결국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겼으면 엄청 좋았겠지. 그래서 고려 전기 935년에서 1170년까지는 이 전주 호족 후손들로서는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그 후백제와 전주 최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후백제 귀족 전주 최씨 하는 제목으로 그 전주 최씨가 후백제 귀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